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박소연입니다. 1월 23일 화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한동훈 위원장의 사퇴설과 관련해 대통령 당무 개입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을 대통령실의 총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중소기업단체 협의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관세청이 지난해 말 국내로 유입된 유명상표의 모방품들을 단속한 결과 피부에 닿는 25개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식당 등 외식업체에서 판매하는 맥주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6.9%로 IMF 이후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한동훈 위원장의 사퇴설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에 대해 소통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아마 세 분이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에 우려를 전달하고 그 우려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오해가 조금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오해는 금방 풀리고 국민과 당원들을 생각하면 아주 긍정적으로 잘 수습되고 봉합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기존과 같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것은 정치 공작이라며 몰래카메라를 가지고 불순한 목적으로 들어가 촬영하고 그 덫에 걸린 당사자를 궁지에 몰고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범죄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을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을 넘어 대통령실의 총선 개입이라고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함께 여권 내에서 국민의힘 김경률 비대위원회 서울 마포을 출마를 둘러싼 사천 논란이 벌어지자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위원장에게 사천하지 말고 시스템 공천을 하라고 요구했다는데 사천이든 시스템 공천이든 정당 공천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을 내세워서 뒤로 숨는 듯 하다가 더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다며 대통령실의 총선 개입이 강해질수록 국민의 심판 강도도 더 세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아울러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법안 처리의 당위성도 지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단체 협의회가 50인 미만 중첩법 적용 유예에 대해 마지막 고소에 나섰습니다. 현재 중첩법 유예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법 통과를 위한 시한이 단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줄 것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 부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법 시행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예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여당과 정부는 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며 최근 당정이 발표한 산재 예방 지원 확대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인력과 조직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유예 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청의 핵심 기능과 업무를 수사와 감독이 아닌 컨설팅과 교육 등 산재 예방 지원에 준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회 본회의는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으며 24일 법사위의 안건이 상정되지 않으면 중첩법은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관세청에 적발된 유명 브랜드의 가품, 이른바 짝퉁 상품에서 인체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검출된 물질은 납과 카드뮴 등인데 암이나 신경계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국내로 들어온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즉 유명상표 가품을 집중 단속했습니다. 적발된 물량은 약 14만 3천 점. 그런데 유명상표를 베낀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관세청이 적발 물품 가운데 피부에 접촉하는 83개를 뽑아 성분을 분석했더니 2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인체 발암물질,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25개 제품 중 7개 제품에서는 납 성분이, 21개 제품에서는 카드뮴이 나왔습니다. 3개 제품은 두 성분 모두 기준치 이상 검출됐습니다. 상품의 유형별로 보면 발암물질이 검출된 25개 제품 가운데 귀걸이가 20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관세청은 또 카드뮴이 검출된 20개 중 15개가 기준치의 600% 이상이었으며 제품을 제조할 때 주성분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식당 등 외식업체에서 판매하는 맥주 물가 상승률이 대형마트와 편의점 판매가 오름폭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식당 등에서 판매하는 맥주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4.66으로 전년 대비 6.9% 올랐습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9.7%였던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가공식품 맥주 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면 2.9배에 달합니다. 일반 가공식품 맥주 물가가 2.4% 오르는 동안 외식용 맥주는 약 3배인 6.9%가 올랐습니다. 소주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난해 소주 물가 상승률은 7.3%로 일반 가공식품 소주 물가 상승률의 2.8배입니다. 소주 물가 상승률은 2016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해 주류 업체들의 맥주와 소주 가격 인상 등을 계기로 상당수 식당의 맥주와 소주 가격이 4,000원에서 5,000원 수준으로 올랐고 6,000원까지 상승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국산 중류주에 붙는 세금이 줄어들어 소주 출고가가 약 10% 싸지면서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소주 구매 부담이 줄었습니다.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 등의 문제로 아파트 분양부터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부동산 R114가 올해 입주 예정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부터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29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입주가 이뤄진 아파트의 공사 기간이 평균 25개월이었던 것에 비해 4개월이 더 걸리는 셈입니다. 사업 형태별로는 재개발 아파트의 공사 기간이 33개월로 가장 길었습니다. 컬리가 2015년 1월 회사 설립 이후 9년 만에 첫 월간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전자상거래 기업 컬리가 구조적 개선을 통해 지난해 12월 이자 비용과 법인세,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기 전 영업이익인 상각전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지난달 상각전 영업이익 흑자는 2022년 12월보다 100억 원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물류비와 마케팅비 개선 등을 통해 상각전 영업이익 증가가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컬리 측은 일시적 효과가 아닌 구조적 개선의 결과라며 직접 물류비 개선이 가장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2028년까지 국내 쌀 가공산업 시장을 17조 원 규모로 키우고 이 분야 수출액을 4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제3차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쌀 가공산업 시장 규모는 지난 2018년 6조 3천억 원에서 2022년 8조 4천억 원으로 33.3% 성장했고 같은 기간 수출액은 8,900만 달러에서 1억 8,200만 달러로 2배로 늘어났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는 2028년 쌀 가공산업 시장 규모와 수출액을 각각 2022년에 2배 이상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최근 간편식과 건강식, K푸드 등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쌀 가공산업 10대 유망 품목을 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루용 쌀 품종인 가루쌀의 생산과 유통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식품과 외식업계와 협력해 제품 개발에 나서는 한편 판로 확대를 지원해 오는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가루쌀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서해안과 호남, 제주에는 눈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며 어제보다 더 추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겠고 금요일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12도 등 전국이 영하 18도에서 영하 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4도 등 전국이 영하 5도에서 영상 3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충청과 호남,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경기 남부 서해안과 충남과 호남은 아침까지, 제주도에는 낮에도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 산지에 최대 50cm 이상, 호남 서부 지역에는 5에서 15cm, 최대 20cm가 넘는 많은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2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화요일 아주TV 뉴스룸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